안녕하세요.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과 약 10조 7천억 원 규모로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서 약 8개 국가의 반독점 담당 기관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했죠.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경우에 이를 무기로 시장을 교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2의 당사국의 규제 당국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반독점 규제 심사를 실시합니다. 논외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각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기업 인수가 좌초된 대표적 사례가 있죠. 바로 퀄컴의 NXP 인수 시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럽 당국의 강도 높은 반대로 인해서 퀄컴은 NXP 인수에 최종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야만 했죠. 비슷한 예로 현재 인수 합병의 난항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와 ARM 또한 중국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의 규제 당국 심사에 걸려 있어요. 이들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엔비디아는 ARM과의 연합을 통해서 서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CPU 사업 진출 등 핵심 사업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는 것은 매우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부의 결합 심사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8개 주요 2의 당사국 중 중국을 제외한 7개 국가에서 이미 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낸드 시장이 몇몇 기업에 의해서 종속된 과점 시장이 아니며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를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로 뛰어오르기에는 삼성전자의 벽이 너무 높다는 점도 규제 심사 통과의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다른 무엇보다 더 우려가 되었던 것은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로 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결합 심사에서 목리를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득이 돌아가는 행위라면 그 무엇이라도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중국 규제 당국이 비교적 흔히 SK 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부의 기업 결합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6가지 단서를 전제로 한 승인인지라 향후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내건 6가지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개의 제3 경쟁자가 기업급 SSD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향후 5년간 다련 공장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세 번째, 승인일 기준하여 과거 24개월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 이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 네 번째, PCLE 엔터프라이즈급 SSD 제품과 SATA 엔터프라이즈급 SSD를 중국 시장 내에 공급할 때 부당한 가격으로 공급해선 안 된다. 다섯 번째, 공평, 합리, 비차별 원칙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모든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여섯 번째, SK 하이닉스와 협력사들은 중국 시장 내 고객에게 배타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묶어 팔기 등도 할 수 없다. 다른 것들은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번 조항의 경우에는 자칫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의 제3 경쟁자에게 낸드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조항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SK 하이닉스 측은 이 조항이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SSD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낸드 플래시 칩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측이 해명한 대로 별다른 기술 유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이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 전환이 밥 먹듯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SK 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부의 인수 합병이 구분 능선을 넘어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이번 중국 규제당국 심사 통과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전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텔 측에 1차로 70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이후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SSD 낸드 사업과 중국 다롄 공장의 자산을 모두 인수 완료하여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도 3월에 나머지 잔금 20억 달러를 지급함을 통해서 최종적인 인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규제 당국이 비교적 흔히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D램에 비교했을 때 낸드 플래시는 비교적 공정 난이도가 낮고 구형 반도체 장비만으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현재 미국의 첨단 장비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첨단 장비의 반입이 불가능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와 인텔의 기업 결합을 승인함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우회 경로의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해 주었다라는 관측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좋은 상황이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D램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D램, 낸드 플래시를 주축으로 하는 두 날개 전략을 용이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텔 측면에서도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쟁 시장인 낸드 플래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함을 통해서 회사의 역량을 CPU 및 AI 반도체 개발로 집중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나쁠 것이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모두에게 이로운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을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다른 내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이는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중국에게도 SK 하이닉스에게도 인텔에게도 뭔가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원만한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계약 진행 상황을 보아야 알겠지만 이번 인수건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인텔의 점유율을 SK 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흡수해서 낸드 플래시 시장 2위를 확고하게 굳히게 된다면 현재 약 20조 후반에서 30조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이 최대 50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번 인수건이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서 SK 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 및 낸드 플래시 역량 강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 했고요.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